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원도 어머님, 아버님의 추억 이야기를 듣는 실버 토크쇼 돌아와요 추억항해 이남입니다. 오늘은요, 속초, 홍천, 행성에서 오신 어머님, 아버님과 또 재미있는 추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분씩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뵈신 분도 계시고 처음 뵈신데 저는 강원도에서 가장 유명한 대포항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대포항 윗마을 경로당의 심부름꾼이에요. 뭐 회장이라 하기에는 너무 일이 많아서 심부름꾼이고, 네. 그리고 속초지에 이사회들을 돕고 있고, 속초지에 우리 시니어 클래식 합창단, 네. 가곡 합창단 창설을 해가지고 네. 들어갔어요. 노인회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몇 년째 굉장히 참 좋은 반응으로 회원들이 한 30명이 넘게 일주일에 2번씩 월화 2번씩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좋아요. 학창 시절로 간 네네. 느낌, 그리고 노인들의 그 폐활량 복식 호흡 네네. 때문에 폐활량도 좋아지고 굉장히 표정도 밝아지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활동도 하고 계시고 네, 지금. 네. 속초에서 오셨다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속초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그럼요. 대포항에서 오셨던 거. 막 마음이 막 바다로 달려가고 있는 것 네, 네. 같아요. 우리 어머님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천 지회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이름은 정영심. 어머니 무용 전공하셨다고 하시더니 무용을 아. 단아하신 것 같아요. 또, 네, 무용을 했고 무용 학원을 지금도 현재 지금도? 딸의 이름으로 하지만은 제가 거의 다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쩐지 이 외모에서 아, 단아한 외모에서 무용의 그 느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흥성군 지에서 온 서석규라고 합니다. 글쎄, 여기에 출연하게 된다고 해서 네. 굉장히 그 마음이 무거웠었고 부담감이 가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이런 자리에 출연하는 게,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기회지 않겠느냐. 똑같이 연세가 들어가시는 분들하고 또 그 대화도 나누고 어떻게 보면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의 건강 경제를 위해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굉장히 그 부담을 안고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에게 도움되는 건강에 대한 정보까지도 그거 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기대가 됩니다. 예, 예. 궁금한 게요. 우리 아버님은 특히나 또 방송 출연 경험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두 분도 이제 오늘 출연을 해주셨는데 섭외 받고 뭐 주변 반응 어떠셨어요? 특히 이제 우리 가족들, 네네. 우리 한 사람은 뭐 덤덤하고, 우리 며느리가 네. 어저께 나 그 시오라는데 출연한다. 그랬더니 네네. 우리 아버님 제일 멋있는 분이시라고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게 멋있는지 출연을 해봐야 알겠다는 네네. 그런 대답을 했는데, 제가 봐도 제가 여기 출연한 게 굉장히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노인분들한테 도움을 네. 드릴 수 있는 역할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우리 아버님께 우리 어르신들에게 도움되는 또 건강 팁을 꼭 질문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꼭 봐주시고요. 우리 어머님은 좀 출연 제의받고 어떠셨어요? 우선은 그 많은 어르신 중에서 제가 선택됐다는 게 너무 기뻤고, 또 주위의 반응도 나가서 열심히 해고 와요. 그리고 애들도 엄마 적극적으로 응원할게요 했는데, 사실 오늘 어떻게 잘 진행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해주셔도 네.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 그거 섭외받고 당황했어요. 제가 거기에 나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나 자신의 인격이 되어 있나 하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아이들하고의 모든 사람 모범이 돼서 살아왔어야만 내가 텔레비에서도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텐데, 그 생각 때문에 많이 고심을 했는데, 주위에서 그랬어요. 괜찮다고, 너무 잘 다루셨는데 왜 그럼요. 그런 생각을 네네. 하시냐고.
아, 그래서 그래, 뭐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욕먹지 않고 살았으면 잘 사는 거다. 그러고 나왔어요.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해주시면 네. 되고, 아마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다 나오신 분들을 보면은 정로당 연합회에서 그래도 앞쪽에서 회원들도 이끄시고, 이제 누구보다 먼저 움직이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일들 바로 다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봉사를 해주시고 하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 들으면 다들 너무 열심히 살아오시고 이런데, 살아오시면서 그래도 기억에 남는 가장 좀 멋진 시절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은 살아오시면서 기억나는 멋진 시절 언제실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좋았지만 산을 제가 참 좋아했어요. 산이요? 네, 건강해서 우리 저희 아저씨도 산을 좋아하셔갖고 등산을 많이 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백두산을 갔었는데 이쪽 남한에서는 갈 수 없으니까 중국을 거쳐서 가잖아요. 네네. 중국을 거쳐서 가서 중국에서 서천지 쪽으로 올라가고 트레킹을 했어요. 11시간을. 백록담을 걸어서 장백폭포 쪽으로 내려오면서 굉장한 많은 걸 느꼈어요. 그 하얀 산과 파란 물, 천지,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면서도 갈 수 없는 저 북녘 하늘의 봉우리 2개. 네.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그 서천지에 올라섰을 때 중국과 조선이라는 그 돌멩이 하나 해놓고 중국, 조선 이렇게 써놓고 중국에서는 그를 등에 대고 사진을 찍을 수 없는데 조선 쪽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 경계선 하나로 못 네.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기를 찍고 싶은데 망설이다가 그 사람들이 조금 저쪽으로 가면서 할 때 얼른 가서 앉아갖고 찍으셨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그게 너무 기뻤고 갔다 와갖고 제가 철학신문에다 기고를 했어요. 너무 아쉽다. 네. 그런 거를 기고를 했어요. 제가. 그때 그 느낌이 저도 아직 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사진으로만 봐서는 뭐 멋있긴 하지만 아마 가서 보신 어머님의 그 느낌은 그곳의 장경과 또 네. 그 다음에 그것을 볼 수밖에 없는 못 넘어가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참 감정이 미묘할 것 같아요. 네. 네. 또 어머니는 어쨌든 그때 그 모습이 가장 기억에 인생에서 남아요. 멋지셨고, 네. 네. 우리 어머님은 언제실까요? 멋진 순간. 아, 제가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멋진 삶을 살았나 하고 되돌아볼 때 네. 역시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한테 봉사하는 게 가장 멋진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988년도에 무용학원을 하면서 네. 홍천이 사실 무용인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많이 진학을 시켰고, 그러니까 무용 전공자들을 많이 육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처에서 그들도 지금 제자를 키우고 있고, 그런 보람된 거와, 그 다음에 1989년도에 제가 군 단위의 의용 소방대가 네네. 여성 의용 소방대가 발족되면서 그때 대장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연합대장, 그다음에 뭐 홍천군 여성단체 협의회장 이런 식으로 쭉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전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도 했지만은 네. 또 인정받고 믿음을 주는 주위의 분들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하며 내가 지난날 참 잘 살아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도 뭐 사실 춘천도 아직 예체능 쪽이 막 서울만큼 발달되지는 않았잖아요. 그 옛날에 어머니가 이렇게 교육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이렇게 연락이 오는 제자분들이 있으세요? 예. 너무 언제 가장 큰 보람을 느끼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들도 전부 다 결혼을 해서 네네. 가정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가끔 뭐 스승의 날 이런 때 전화 주고 또 그들이 전부 다 서울에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홍천에 내려오면은 또 저희 딸이 지금 카페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쪽으로 다 모여요. 그래서 원장님 일부러 오세요. 뵈러 오신 네.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딸이 원장이지만은 네네. 이제 입에 배 가지고 원장님 그쵸, 지금도 한 번 원장님은 예.
그래서 그렇게 찾아올 때 네. 참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시겠어요. 네, 잘 사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아버님은 또 언제 내 인생이 가장 멋졌다라고 생각하세요? 12년도에 제가 군민대상을 받았고 네네. 우리 행성 군민이 4만 6천 인구거든요. 근데 그 군민대상이라는 거는 진짜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죠. 헌신적으로다가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네네. 그런 역할을 하는 저는 이제 효행에다가 치유 두 가지를 겸비해서 이제 국민대상을 받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희 할머니 생존에 계셔서 우리 어머니가 시어머니를 잘 모셔가지고 모셔서, 네. 국민대상을 받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국민대상 받을 때 어떤 절친한 분이 이 만찬장에서 날 보고 서석교 회장님은 3대가 받으셔야죠. 오. 아드님도 네네. 대상감인데 이런 데 네네. 농담을 건네주시길래 예, 하겠습니다. 서석규는 3대가 행성 군민을 위해서 몸바쳐 봉사를 하겠습니다. 네네.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대답을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물론 운동도 많이 했고 뭐 했었지만은 그게 참 4만 6천 군민들이 네네. 본받고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는 해왔다라고 자부합니다. 그쵸. 네, 그 뭐, 다른 분들이 보셔도 이게 3대째가 가능하니까 이제 농담을 하신 거. 그렇죠. 이 3대째 받는 분들이 있나요? 지역에? 없죠. 오. 2대도 없습니다. 2대도. 2대도 대단한데. 네, 2대도 없어요. 3대로 받으시면은 우리 아버님 방송 출연 많이 하셨던데 한 번 더 방송 출연 하시겠어요? 예, 일단 뭐, 그럼 조금 전에 뭐 그 소중한 물건도 얘기해 주셨지만 세 분 다 살아오시면서 뭐 소중한 인연이나 아니면 소중한 물건이나 추억이 있으실 텐데 우리 아버님은 어떤 게 있으세요? 특별하게 이번에 우리가 전국체전 생활체육대회 구미에서 했어요. 네네. 마라톤 우리 한 사람이 동메달 땄고 저는 70대에서 6등을 했고 그랬습니다. 70대에서 6등이요? 네, 아버님 전국에서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73살. 73살이신데 전국에서 6등. 와, 체력 관리가 우리 한 진짜. 사람도 70인데 네. 동메달 땄어요. 여자분들 70대는 마라톤. 뛰는 분들이 별 많지 그럴 것 않더라고. 같아요. 남자들은 많은데. 네. 예. 근데 저도 강원도에서는 어르신 체육대회 가면 내가 무조건 1등이에요. 1, 2, 3등 했는데. 강원도에서 1등 하시고, 네. 전국대회 갔는데 벽이 두텁더라고요. 저는. 전국은. 예. 혹시 1등 하신 분은 어느 지역이셨어요? 인천 분이 1등 하셨나 그랬어요. 인천. 인천 분이 하셨고. 와, 우리 부부가 다 네, 운동으로 아주 같이 운동도 하시고 그러니까 좋으실 것 같아요. 좋죠, 우리. 우리 아버님은 진짜 앞으로도 있을 강원도 대회에서는 부부가 1등을 하시겠네요. 항상 그 욕심을 가지고 임해죠. 자, 그럼 우리 어머님은 좀 소중한 물건이나 인연, 추억 어떤 거 있을까요? 제가 결혼을 해서 이 홍천에 내려와 살면서 사실 주위에 친구도 없고 굉장히 삭막했어요. 그리고 시부모 모시고 1년에 9번 제사 지내가면서 네. 진짜 집 밖 구경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그 학교 가서 학부형인데 군인 가족이었어요. 헌병대장 부인이었는데 그분이 홍천에 와서 사니까 너무 삭막하대요. 그러니까 여가 선용할 것도 없고 네네. 정말 내가 뭘 배우고 싶어도 배울 데가 없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그때 이렇게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네. 그 2층에다가 그 에어로빅 같은 거 학원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손님 다 몰아줄게 그러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것도 내가 옛날에 무용을 했었고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홍천에 와서 썩는 기분이었는데 네네. 그 괜찮겠다 해가지고 남편하고 얘기해서 2층에다가 무용학원을 냈어요. 네. 그러면서 무용하고 또 엄마들을 위한 에어로빅 학원. 하시고. 그렇게 해서 병행을 했는데 이 엄마가 그거 오픈하고 나니까는 남편이 딴 데로 발령을 받아서 어머.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 회원을 몰아준다 그랬는데 네. 그거 못하고 어머.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덕에 그래도 무용학원 하고 에어로빅 엄마들 하면서 이웃 어머니들하고 친분도 친하게. 쌓고 예, 학생들하고도 또 친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분 덕에
내가 차리셨네요. 시집살이에서 어. 직업을 갖게 됐어요. 아. 그래서 무용학원을 하면서 집안에 이렇게 잠재적으로 있을 뻔한 끼를 꺼내주신 분이네요. 예, 예. 그분 그래서- 덕분에 어쨌든 어머니가 예. 사회로 나오는 첫 예, 발을 디디게 되신. 그러면서 이제 저희 딸도 무용을 하고 예. 아마 그 당시는 강원도 무용 실기대회 하면은 홍천이 다 쓸었을 정도였어요. 오. 예. 지금도 혹시 연락이 되세요? 근데 그 동준 엄마가 네. 그 당시는 핸드폰도 없잖아요. 아, 그렇구나. 일단 떠나면 끝이에요. 군인 어. 가족들은.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어디 계신지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강원도에 있어서 이걸 볼 수 있다면 동준이 엄마 연락 줘. 너무 예. 분이신데요, 예. 진짜. 그분 때문에 내가 직업을 네. 갖게 됐어요. 오. 그리고 사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동준이 어머니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또 선생님이랑 특별한 추억이 있으시다고. 네, 제가 여기 내려와가지고 도서관을 드나들었어요. 네. 저기 속초에 60년도에 오니까 도서관이 없었어요. 근데 어. 그때 당시는 서점이 있어갖고 서점에서 이제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산다 그래갖고 봤는데 그게 차츰차츰 3,000원이면 한 권 사는 게 5,000원, 5,000원이 하나 8,000원, 8,000원이 이제 10,000원이 넘어가는 거 많이. 그다음부터 이제 도서관이 생기면서 도서관을 드나들어서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추계예술대학을 그림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하고 싶어서 제가 부탁을 해갖고 그림을 배웠어요. 그래 그분이 그림을 배우고 그 두쿠시를 배우고 이러면서 제 마음이 안정이 굉장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쿠시를 하다 보니까 너무 세월이 가니까 네네.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까만 것만 그렇죠. 나오니까. 그래갖고 색상이 좀 알록달록하게 네, 좋은데. 그림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계속 수채화를 해갖고 그림을 동아리를 해서 6명도 동아리에서 해마다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네. 보람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선생님, 인연을 맺어주신 게. 또 다른 선생님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금지된 영화를 관람하신 적이 있는데. 그건 추억인데요. 네. 제 고등학교 때 학교 간부였어요. 네. 대대 간부였는데 이제 대대장이니까 맨 앞에 서잖아요. 짐 조회할 때. 근데 쓰는데 그날 아침에 선생님이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전날 토요일에 극장에 가서 그 옛날에 그 애수라는 영화가 외국 영화 굉장히 잘 됐다고 그래갖고 그걸 5명이 클럽을 져서 네. 몰래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1류 극장에서는 지나가고 3륙장 두 번째 들어왔는데 들어갔어요, 거기를. 근데 이제 사복을 하고 이제 네. 그러고 어른인 것처럼. 들어갔는데 이제 다 들어가고 밝을 때는 가면 우리는 뜨이니까 눈에 네. 어두운 불이 다 꺼진 거 하면 갔는데 더듬더듬 갖고 여기 자리 있으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래서 야 너 거기 앉아 이쪽 앉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끼 앉았는데 나중에 옆에서 꼭 꽂아봐요. 그래서 보니까 훈육준 선생님이야. 그래갖고 너무 놀래갖고 막 이러는데 들어왔으니까 끝까지 봤나 이랬는데 보고 갔어요. 네. 근데 그 이튿날 월요일날 조회를 썼는데 운동장에서 조회를 해서 선생님이 훈육준 선생님이 막 우리 학교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숨겨져서 이제 손들으라 하는 저는 안 들었어요. 맨 앞에 섰으니까. 이제 다 구경을 해야 되니까 안 들고 가만히 있었는데 뒤에서 손 몇 사람이 들고 있는데. 근데 선생님이 저는 앞에서 손을 들기에 곤란해서 안 들은 선생님은 일부러 안 들은 줄 알고 조회 다 끝나고 들어간 다음에 저를 호출하는 거예요. 교무실로 호출 갔더니 문턱에 무릎 꿇고 앉으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앉았는데 오가는 선생님마다 이름을 부르면서 야, 너 구경 잘했니? 야, 너 오늘 행복하니? 영화 한 편 봤다가. 추억이 오래도록 남아요. 아니, 학창시절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어머님도 뭐 학창시절에 기억나는 추억이나 아니면 이렇게 보셨던 뭐 몰래 봤던 영화 같은 거 있으세요?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밤새고 노는 게 유행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밤새고 언니네가 그 당시 이제 전축이면서 그런 시스템이 다 돼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 언니네서 놀자. 그랬어요. 그때 이제 고2 때 저희가 그 학생회가 구성이 됐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부장이고 그래서 모여서 그러면 놀자 했는데 그 은하당 빵집이라고 거기서 만나서 가야 되거든요. 언니네 집으로. 네네.
그 빵집에서 딱 만났는데 그분이 지나다가 딱 봤어요. 근데 그전에는 빵집에 가도 정학이에요. 그때는. 그 시절에는요? 네. 거기서 딱 걸렸는데 선생님이 씩 웃으면서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프 우리 이제 걸렸다. 이게 다 임원들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네네. 그래서 아유, 또 내일은 내일이고 놀자 오늘은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네서 실컷 놀고 담임한테 이실직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한테 갔더니 담임이 크리스마스 25일 날인데 왜 왔어? 그래요. 그래서 셋이 어제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해서 손혜수한테 걸렸습니다. 아. 그 얘기를 했더니 응? 괜찮아. 이젠 담임한테 얘기했으니까 됐다 이고 네. 집으로 오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갔습니다. 네네. 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손혜원 선생님하고는 얘기가 돼서 괜찮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갔는데 니네들 이쪽 학생회 사무실로 와. 갔더니 회처리를 이만큼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너희들 이거 맞을래? 정학당할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차라리 맞는 게 낫지. 정학을 당하면은 저기 선거를 다시 해야 돼요. 네네. 학생회 운영 선거를. 그래서 그럼 맞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저희 집에서 놀자고 했으니까 네네.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맞을래?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맞겠습니다 했어요. 회차를 30개가 다 부르셨어요. 7명 맞는데. 그리고 정학은 면했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고3 때 그냥 학교 운영위원회 잘 이끌어 그래서 갔어요. 이끌고 계속. 예. 와, 그 시절에는 진짜 싫- 빵집도 예, 없고 정학에. 우리 아버님은 어떠셨어요? 학창 시절? 한 20살 전이었었을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잘들 아시겠지만 장발이 유행했었고 그렇죠. 또 바지도 나팔 바지라는 나팔바지. 거 그죠? 그쵸, 이제 그쵸. 네. 장발이 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나도 머리를 길러봤어요. 저도 이제 한 번을 검문을 당해가지고 머리를 찝어봤거든요. 네네. 찍혀봤거든. 예? 근데 그게 잊을 수가 없어. 그게 잊을 수가 없어. 예? 그 너무 유행에 따라서 하다가 네네. 예, 그런 그럼 유행 따라가실 때는 뭐 찝힐 수도 있겠다 이 각오를 하고 따라 해야겠네요. 그렇지. 그런데도 막상 생각은 그렇게 했는데 다 찝히고 나니까 아무래도 괜찮아요. 와 아니더라고요. 예. 근데 처음에는 장발 단속을 안 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안 했지. 안 했어요. 안 하다가 1년 넘어서 그 다음 장발 단속이 시작했었어요. 남자들만. 근데 학교 그렇게 때문에 남자들 장발 말이지. 단속이 네. 처음에 시작했어요. 이제 대학생들도 이제 장발이 많았었어요. 음. 근데 학교에서 제지를 했어요. 대학생들 학교에서. 근데 그때 당시 이제 학교에서 제지를 하면서 사회까지 다 제지를 하면서 자르기 그렇구나. 시작했죠. 그때 당시. 처음에는 학생들 학생들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학생들 남자들은 때문에 장발, 했어요. 처음에 여자들은 대학교에. 미니스커트. 미니스커트. 학교에도 네. 미니스커트. 네. 그럼 미니스커트는 어떻게 제재해요? 짜질 수도 없고. 아니요. 그러니까는 여기 15cm까지인데 네. 15cm까지. 막 30cm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골라서 네. 뽑아가지고 그 건널목 있죠. 옛날에 네. 건널목에 이렇게 라인을 쳐놔요. 네. 그래서 거기다 갖다 다 세워요. 세워놓는 거. 진짜요? 그럼 서서 뭐예요? 한참인데 한참 이따 거기 한 서 시간쯤 있는 있다가 거예요. 그냥 뭘 커서 주는 거지.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네. 다 쳐다봐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은 거의 다 미니스커트를 입고 남자분들도 대학생들 네. 나팔바지 보통 입고 다녀요. 그러면 여자들도 나팔바지 입어요. 입으면 가만 놔두면 학교 가면 이만큼 터놔요. 탁 터져나요, 선생님. 너무 옛날엔 귤이 엄했어요. 비율이 굉장히 엄했어요. 근데 저는 뭐 미니스커트 단속 있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민스커트도 입으면은 15cm였고. 이 횡단보도 이렇게 사람들 네.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계속 그냥 서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는 사람 가면 다 쳐다봐요.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벌 주는 거지. 그러니까 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입겠다 정말. 입을 못 수가 입겠네요. 없어요. 그래도 다 입어요. 그래도 다 몰래 다 입고 그래요. 사람이 그때. 심리니까. 네, 하지 말라면 네. 더 하고 거짓말 싶으니까. 말내는 건 더 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걷어 입다가 네. 이렇게 단속 있을 때는 내리죠. 그렇죠. 저희도 중고등학교 때 보면 교복 이제 길이가 이렇게 길잖아요. 그럼 이제 무릎까지 교문 나가면은 위에서 이렇게 접고 말아서 접어서 입고 가고 입고 학교 들어갈 때는 다시 네. 풀러가지고 그리고 입고. 교복 카라가 이렇게 크죠. 근데 카라가 이렇게 못 크게끔 됐어요. 여기 어깨에서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반까지.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갖고 다니잖아요, 카라를. 그러면 이제 밖에 나와서는 이렇게 다 하고 다니다가 학교 들어가면은 이모가 속에다 집어넣어서 교문 들어갈 때 선생님이 다 검사하잖아요. 맞아요. 그거 집어넣어. 그렇구나. 사진들도 또 가지고 오셨거든요. 사진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긴 넓은 교복이네요. 교복이에요. 네. 긴 넓은 그리고 교복. 이제 그때 이제 대대 간부로 제가 있었어요, 여기에. 간부를 쓰셨고. 네, 대대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가 되게 많이 혼났어요. 오히려 간부 활동하셔서 더 많이 혼나셨을 것 같아요. 모범이 성남- 돼야 되는데. 네. 네, 이거는 제가 백두산을 백두산, 네. 젊어서 등정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근데 그 서천지에 그때 당시는 많이 사람들이 안 갔는데 저는 트레킹을 하기 위해서 서천지를 갔었어요. 올라갔는데 서천지 산에 딱 올라가니까 펀펀한 펄건 산에 딱 돌 한 개가 이렇게 딱 갈로지러 있는데 조선, 중국 이렇게 갈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정말 너무 많이 걸린 게 아쉽고, 그 산에 올라섰을 때 같은 땅 아래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갈라져 있을까? 그런 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서 설악신문사에서 기획문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글솜씨가 없는데 제가 이걸 써서 넣었더니 신문에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갔다 왔어요. 2003년도에 이제 네. 쓰신 글이 설악신문에 네네. 실렸네요. 네. 모두 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어머니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울림이 있다는 거는 참 특별한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하고 데이트를 했는데 연애하실 때. 네. 네. 아산 현충사를 갔습니다. 예, 아산 현충사를 갔는데 그때는 미니스커트에다가 부츠를 신고 갔어요. 그땐 될 때인가요? 미니스커트가? 허용됐을 때. 그러니까는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예, 현충사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미니스커트 입고 부츠 신었다고 거기서 제재를 당해가지고 그냥 주위에서 사진만 찍고 사진만 왔습니다. 찍고. 예, 그런 기억이 있었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네. 1968년도인데 저희 학교하고 오사단하고 결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분 편지를 보내고 그러면 거기서는 장병들이 짜리빗자루 그렇게 해서 한 트럭을 보내주고 그랬어요.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학교 고1서부터 고3까지 간부들 40명 해가지고 그러니까 학급실장들 네네. 해가지고 병영 체험을 갔습니다. 오사단에. 가가지고서는 제가 또 가서 향도 아시죠? 네. 예. 40명 중에서 이제 대표예요. 내무반장 같이. 그래서 향도를 했는데 사실 여자들한테는 병영 체험이라는 게 참 생소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6.25 훈련하고 그 지금 같이 다 끝나고 나서 짚라인 같은 거 타고 쫙 강을 내려오고 나면은 빵 하나에 우유 하나 줬어요. 근데 그 텐트가 엄청 큰지 이게 뭔가 했더니 낙하산이더라고요. 그래서 텐트를 해놓고 그런 병영 체험을 하면서 사격을 하는데 제가 사격에서 1등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네. 그 당시 강창성 씨라고 오사단의 그 사단장한테서 소목시계를 받았습니다. 이게 최초의 여고생 군에 가다 해가지고 그 당시는 영화관에 대한뉴스가 아니라 네네. 대한니우스 그쵸. 이렇게 네. 나왔어요. 거기에 나왔어요? 소개됐었어요. 예. 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또 어떤 자료 볼 수 있을까요? 장애인분들 도와드렸던 거 신문에 신문에도 보도됐네요. 나오셨고. 예. 네네. 장애인. 또 요것이 이제 우리 한 사람하고 둘이서 요거 신문에 나온 건데 네. 두뇌호가 마라톤 뛰어가지고 똑같이 1등에 강원도 내에서 예, 그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고 그리고 요 메달은 여기 우와. 집에 한 400개 있어요. 400개. 400개요? 예, 예. 400개 있는데 이거 몇 개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네네.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한갑 때도 헌혈을 했습니다. 헌혈을. 네네. 이제 다 하고 음료수 이 저기 우유 하나 하고 빵 하나 줘요. 그쵸, 그렇죠. 네네. 음료수 주고. 여기 그쵸. 누우셔가지고 좀 푹 쉬셨다가 잘 또 쓰러지시니까 우린 그런 거 없어. 누웠다가 빵 우유 안 먹어. 바로 그냥 바로 자전거 타고 그냥 집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아, 조금 휘청거리지 않으세요? 아예 일체 그런 피 거 빼고 못 나면은 느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좀 어지러워. 저기 헌혈하면서도 못 느꼈는데 어지럽지는 원인이 기운이 어디에 없어요. 있다고 하냐. 이제 운동 마인 거. 전국에 계시는 연로오신 분들 네네. 운동을 열심히 좀 해주십사 하는 음. 간곡하고 네네. 간절한 부탁을 드리고 싶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네네. 예? 예, 이상입니다. 아, 네, 맞아요. 그 강원도가요. 우리 아버님 뭐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또 어르신들 인구가 많은 만큼 그렇죠. 많지. 네, 근데 뭐 춘천이나 원주, 강릉 이렇게 큰 도시는 또 잘 돼 있는 곳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멀리 있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소외받는 분들 없도록 운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신적으로도 도움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강원도가 먼저 앞장서 가지고 많아지면은 우리 강원도 내 어르신들 매일매일 웃는 일만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실버 토크쇼 돌아와요 추억항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